영웅과 관련하여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어린 여성이요, 막 뛰어와서 주유 중인 한 남성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다른 남성이 뛰어와서 여성을 그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이제 가버리죠. 그런데 이제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은 두 사람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는데 전 남자가 이제 여성을 납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다 그럽니다. 여성은 이제 도와달라라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아무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죠. 뭐 이번 영상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아마 이제 방관자와 또 방관자 효과가 무엇인지 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관자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흔히 우리는 이제 영웅의 반대말을 이제 악당,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요즘 뭐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악당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영웅학자나 또 영웅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영웅의 반대말은 방관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마도 악당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되겠지만은, 방관자는 법을 다 준수하는 일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 영웅의 존재 가치가 더 빛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방관자가 바로 영웅의 반대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그 사망 사고가 빈번한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약 한 151명 정도가 그 이 지하철 그 이 플랫폼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 승강장에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이제 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서 이제 사망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도와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한 번은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영웅이 바로 필요한 이유가 요즘 아마 근래에 이런 뉴스, 이런 이제 영상과 관련된 것이 이런 그 뉴욕과에 관련된 그러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그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구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꼭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구조 행위에 뛰어드는 영웅들도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관자가 많은 세상에 이제 영웅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겠지만 거꾸로 다 방관자가 아니라 다 영웅적 행위를 하는 영웅이 될 수만 있으면 오히려 방관자라는 용어 자체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관자 효과가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나타나게 된 어떤 계기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1964년도에 그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그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 밤일을 이제 밤에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벽 한 두세 시경쯤에 귀가하는데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어떤 연쇄 강간용 살해 용의자한테 이 칼에 찔려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사망 사고라는 게 뭐 흔하게 벌어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게 주목을 받은 거는 이게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서 새벽에 그 시끄러운 소리에 대략 한 38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창문 밖으로, 야, 조용히 좀 해, 그만해! 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 그 공격을 중단을 하고, 이 살인자가요, 처음에는 이제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나서 이 여성은 몸을 추스려서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살인범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서만 떠드는 걸 보니까 밖에서 한 사람밖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무참히 여성을 이제 살해를 해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38명의 그 상황이 그런 참혹한 상황에도 38명의 주민들은요.
소위 방관자로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 행위에 개입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1964년도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바로 방관자 효과, bystand effect라고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뭐 이런 연구가 이제 학계에서 이제 활발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구심점, 이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키티 제노비스와 관련된 이런 사건은 뭐 다른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밤새 놀고요. 새벽 2시죠, 이제. 그때쯤에서 건대 입구에 있는 그 화양동에서 남성 3명이 클럽에서 조금 이렇게 그 불화가 어떤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성 3명이 남자 1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서 남성을 이제 폭행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도 개입하지도 않았죠. 결국에는 이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이제 사망을 했고 나중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지만 이 3명의 남성은 태권도 유단자들이고 뭐 거의 선수급이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다시 방관자가 있다고 해서 방관자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악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방관자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관자 효과를 좀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살펴보면 방관자 효과를 만들어내는 3가지의 결정인자가 있다고 이제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라테인 앤 리다라는 이 두 분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은 3가지의 결정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 분산 또는 책임 전가란 말을 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이러한 이 살인 사건, 제노비스 같은 경우처럼요. 그 살인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책임을 오히려 이제 이렇게 축소시키려는 거죠.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책임을 이제 어딘가로 이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입하지 않는 거 있죠. 어떤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게 그게 좋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하나의 이 룰, 그러니까 규범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요. 아, 이게 원래 도와주지 않는 게 이게 정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뭐냐면은 그 규범화돼 버린 그러한 개입하지 않는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도와주게 되면 다른 방관자들이 나를 쳐다볼 텐데 그러면은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객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뭔가 행동하는 게 이 조금 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관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 이렇게 3가지 책임 분산, 책임 개입하면 오히려 혼란이 더 많아진다. 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냥 사회적으로 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억제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이 3가지 이 요인 때문에 방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없을까요? 그 대안으로 흔히는 뭐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법률을 통해서 동원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발적으로 이러한 방관자를 상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는 그 방관자 훈련을 한번 시키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방관자 상황을 만들어서요. 거기서 다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에 참혹한 결과를 직접 목격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이 방관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거를 조금 더 각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방관자 훈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교육적 수단으로요. 또 이거보다는 사실 더 많이 주장되는 거는 그 영웅적 상상력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위기의 상황을 이제 항상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에서 대처할 것인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생각한다면 뭐 근데 이제 상황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갖가지 상황들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꾸준히 쌓게 되면은 그 남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방관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영웅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영웅적 상상력 훈련이 될 텐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요. 방관자 훈련이건 영웅적 상상력 훈련이건 간에 결국에는 방관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